공항에서의 입국 심사가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한 60대 한인은 최근 입국 심사대에서 손주를 봐주고 용돈을 받는다고 답해 입국을 거부당했습니다. 연방정부가 뉴저지 주정부가 신청한 리얼 아이디법 시행 유예 연장을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뉴저지 주민들은 내년 10월 10일까지는 국내선 항공기를 이용할 때 주민등록증으로 비행기에 탑승할 수 있습니다. 어제 영주권자의 군입대가 중단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군입대 중단은 예비군 병력에만 해당된다는 미 국방부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해 영주권자의 군입대는 현역 병력을 제외한 예비군 병력에만 해당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멕시코 간의 국경 장벽, 이른바 트럼프 장벽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19일 공개된 장벽은 시제품으로 당초 예상보다 2배 가까이 높은 30피트에 달합니다. 뉴저지주 엘머슨 골프클럽이 버겐 카운티 정부가 운영하는 퍼블릭 골프장으로 운영됩니다. 골프장의 매입 가격은 $850만. 뉴욕시가 전기자전거, 이른바 이바이크 단속을 강화합니다. 뉴욕시는 이에 따른 단속 확대와 강화 방침을 세웠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SBI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0일 KBTV 뉴스9입니다. 공항에서의 입국 심사가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한 60대 한인은 최근 입국 심사대에서 손주를 봐주고 용돈을 받는다고 답했다 입국을 거부당해 한국으로 강제 출국도 했습니다. 김희삭 기자가 보도합니다. 까다로워진 입국 심사로 미 입국을 하지 못하는 한인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60대 한인은 최근 자녀와 손자 방문을 위해 무비자로 JFK 공항을 통해 입국하려다 입국 심사대에서 입국이 거부돼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는 주미 한국 대사관 영사과가 한국인들에 대한 미국 입국 거부 조치들을 모아 지난 18일 발표한 강제 출국 사례들 중 하나로 알려졌습니다. 입국이 거부된 이유는 방문 목적 질문에서 손주를 봐주고 용돈을 받는다는 대답을 했다가 비자 목적이 다르다며 입국을 거부당했다는 것입니다. 사정이 이렇자 이에 따른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 입국 심사관이 불법 체류 가능성 등을 파악하기 위해 미국 내 체류지 연락처, 여행경비, 귀국 항공권 등 체류 관련 정보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TV 김희삭입니다. 연방정부가 뉴저지 주정부가 신청한 리얼 아이디법 시행 유예 연장을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뉴저지 주민들은 내년 10월 10일까지는 국내선 항공기를 이용할 때 주민등록증으로 비행기에 탑승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의 경우는 아직 유예 신청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뉴욕과 뉴저지는 현재 리얼 아이디법을 준수한 이른바 강화 운전 면허증을 발급해오고 있으며 이는 리얼 아이디법을 준수했기 때문에 강화 운전 면허증 소지자는 리얼 아이디법이 시행돼도 이를 보안 검색대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제 영주권자의 군입대가 중단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군입대 중단은 예비군 병력에만 해당된다는 미 국방부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해 영주권자의 군입대는 현역 병력을 제외한 예비군 병력에만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이에 따른 내용을 두고 새롭게 도입된 외국인 군입대 규정에 따라 현재 영주권자들의 예비군 입대를 받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영주권자들의 현역 입대는 여전히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멕시코 간의 국경 장벽, 이른바 트럼프 장벽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19일에 공개된 장벽은 시제품으로 당초 예상보다 2배 가까이 높은 30피트에 달했습니다. 보도에 김희삭 기자입니다. 트럼프 국경 장벽이라 불리는 미국과 멕시코 간의 국경 장벽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19일 샌디에이고 카운티 오테이 메사에 세워진 트럼프 장벽은 총 8개로 본 공사에 들어가기 전에 장벽의 강도나 재질, 내구성 등을 평가하기 위한 시제품입니다. 이번에 제시된 시제품 국경 장벽은 높이가 약 30피트로 당초 예상보다 2배 가까이 높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도저히 넘어올 수 없을 정도의 충분한 높이를 원한다는 사실이 사전에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미 세관 국경 보호국은 이달 말까지 시제품이 완성되고 나면 정밀 평가를 거친 뒤
최종 시공업체를 선정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트럼프 장벽 건설은 여전히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의회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장벽 건설 반대 움직임이 만만치 않은 데다 예산을 따내는 것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공화당은 이번 트럼프 국경장벽 건설에 120억에서 150억 달러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우선 74마일 구간을 건설하기 위한 16억 달러를 의회에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KBTV 김희삭입니다. 뉴저지 엘머슨 골프클럽이 버겐 카운티 정부가 운영하는 퍼블릭 골프장으로 운영됩니다. 골프장의 매입 가격은 850만 달러입니다. 18일 버겐 카운티 프리홀드는 카운티 정부의 엘머슨 골프클럽 매입을 허가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에머슨 골프클럽은 한인 소유로 135에이커 규모입니다. 이에 따라 에머슨 골프클럽은 올 겨울 리노베이션을 해 내년 봄부터 카운티 정부 소유의 퍼블릭 골프장으로 새롭게 문을 열 계획입니다. 그동안 에머슨 골프클럽은 세미 프라이빗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재외동포재단의 신임 이사장에 재미 언론인 한우영, 김영욱 평화센터 이사장이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9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한 이사장은 다음 주 초 재외동포재단의 9대 이사장으로 취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외동포 출신이 재단 수장에 오르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재단 이사장은 외교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3년입니다. 뉴욕시가 전기자전거, 이른바 이바이크에 대한 단속을 강화합니다. 뉴욕시는 이에 따른 단속 확대와 강화 방침을 세웠습니다. 뉴욕시는 이번 전기자전거 단속을 그동안 이용자 위주로 했다면 이번엔 업주 처벌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전기자전거는 주로 음식점 배달 직원들의 이용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기자전거는 뉴욕시와 뉴욕주에서는 현행법상 도로 등 공공장소에서의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일반 자전거보다 속도가 빨라 이용자와 보행자 안전에 위협적이기 때문입니다. 뉴욕시가 새로운 노숙자 대처 방안을 마련해 시범 시행 중에 있습니다. 외곽 지역으로 거처를 옮기는 노숙자들의 최대 1년 동안 렌트비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보도에 김희삭 기자입니다. 뉴욕시가 새로운 노숙자 대처 방안을 마련해 시범 시행 중에 있습니다. 외곽 지역으로 거처를 옮기는 노숙자들의 최대 1년 동안 아파트 렌트비를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뉴욕시 홈리스국은 이 같은 내용의 새로운 프로그램을 지난달부터 시범 운영 중입니다. AM 뉴욕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뉴저지 뉴악의 한 아파트 17개 가구에 뉴욕시 노숙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 노숙자들은 뉴욕시로부터 1인당 1,213달러, 가족일 경우 최대 1,515달러까지 지원받게 됩니다. 이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기 위해선 범죄 경력이나 마약, 알코올 중독 치료 경력 등이 없어야 합니다. 뉴욕시가 노숙자를 줄이기 위해 렌트비를 제공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KBTV 김희삭입니다. 뉴욕시 세계 공립도서관이 미반납된 도서 등에 대한 벌금 연체료를 한시적으로 탕감해줍니다. 대상은 17살 이하 청소년과 18에서 21세 사이의 고등학생이며 시행 도서관은 맨해튼의 뉴욕 공립도서관과 퀸즈 공립도서관, 브루클린 공립도서관 등 3곳입니다. 이들 도서관들은 19일 도서관 이용카드 소지자 가운데 17세 이하 청소년 등의 연체료를 모두 탕감 처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연체료 때문에 도서관 카드 이용이 정지된 청소년들은 오는 11월 2일까지 각 도서관을 방문해 새 카드를 발급받거나 기존의 카드를 새로 프로그램하면 됩니다. 백인 우월주의 집회가 19일 플로리다 대학교에서 진행된 가운데 이에 대한 수백 명의 항의 시위대 역시 맞불 시위를 냈습니다. 스펜서의 이번 연설을 앞두고 릭 스콧 플로리다 주지사는 게인스빌 카운티의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경찰 수백 명과 주 방위군 병력 100여 명까지 동원하는 등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했습니다. 다행히 이날 시위에서 양측은 충돌에 의한 불상사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맞불 시위대원들은 연설 장소 밖에서 스펜서는 물러가라, 나치는 여기서 환영받지 못한다는 등의 구호를 외쳤습니다. 스펜서는 지난 8월 유혈 사태를 불러온 버지니아주 샬럿스빌의 백인 우월주의 시위를 이끌었던 인물입니다. 이날 시위엔 스펜서를 지지하는 청중들이 있었지만 반대 시위자들의 숫자에 압도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인의 42%가 트럼프 대통령을 미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 중 한 명으로 기억할 것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론조사 기관인 마리스트는 지난 15일에서 17일 미국인 1,093명을 상대로 실시한 조사 결과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미국인의 기대는 이처럼 낮은 수준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42%가 트럼프 대통령을 최악의 대통령 중에 한 명, 16%가 평균 이하의 대통령으로 기억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수장의 비둘기파 제롬 파월이 유력한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비둘기파는 통화 완화를 선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파월이 차기 연준 의장이 앉게 되면 기준금리를 가급적 점진적인 속도로 올리는 것을 비롯해 통화 완화 정책을 선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의 금융시장은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정치 전문 매체인 폴리티코는 차기 의장의 파월 현 연준 이사가 유력하다고 보도했습니다. 폴리티코는 3명의 당국자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이 파월 이사로 기울어져 있다고 전했습니다. 허리케인 재난에 맞서 과학자들의 관련 연구도 활발합니다. 과학자들은 허리케인이 자주 발생하는 것이 자연현상의 결과인지 아니면 지구온난화의 경고인지 아직 분명하진 않지만 대량 피난 정책을 재고해 봐야 할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세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허리케인 조사가 시급한 연구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마이애미 대학에 소속된 이 시설은 카리브해와 미국 남부 지역에서 발생하는 허리케인의 위험을 측정하고 예측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2017년 올해 허리케인인 마리아, 알마, 조세와 아비는 큰 혼란을 불러왔으며 2016년, 12년, 11년, 10년, 8년, 4년, 3년에는 대서양 허리케인 시즌이 있었습니다. 특히 2005년에는 기상요원들이 더 이상 허리케인에 붙일 이름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 시즌에는 강렬한 기록을 세운 카트리나, 리타, 윌마가 포함됩니다. We had a tough year. Just like 2004, 2005, and 2008, 2017 is going to be another year for the books. AP에서 진행한 167년의 연방 폭풍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이번 세대의 폭풍 시즌이 가장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역사상 어떠한 시즌에도 최소 111마일의 위력을 가진 주요 허리케인이 이처럼 대거 발생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것이 자연현상의 결과인지 지구온난화의 경고인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지만 과학자들은 대량 피난 정책을 재고해 볼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Global warming is an important part of the discussion. We certainly know that hurricanes can have effects on storms in the long term, whether that be a slight intensification. They're definitely going to get wetter. Maybe they move more poleward. But that really should not overshadow the discussion we've been having for years, and that is buildings are not performing at the level we expect. 허리케인 하비와 알마의 재건 비용은 어마어마합니다. 이는 많은 보험회사들이 사람들이 주택과 직장을 어떻게 건설하는지 지켜보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허리케인 하비와 알마는 미국 내에서만 135명의 사망자를 냈습니다. 허리케인에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은 안전을 위해 언제 대피할지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과학자들은 이러한 대규모 피난이 수년 내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Where do people go during the storm? And we saw this during Irma, massive evacuation here in Florida. During Maria, nobody could evacuate. Now, let's think long term. Let's think 50, 60, 70 years from now as our population grows. I mean, just here in Florida alone, we get 1,000 people a day moving in the state. Evacuation is not going to be an option in the long term. And we really need to begin reassessing how we're designing homes and buildings to withstand wind effects. Because at some point, we're all going to have to shelter in place. 미국 해양대기 관리국은 지난 30년 동안 9건의 허리케인 시즌이 지나치게 활동적이었다고 전했습니다. KBTV 박세나입니다. 10월 20일 사건과 사고입니다. 한 괴한이 퀸즈 지하철 계단에서 여성의 엉덩이를 만지고 여성이 저항하자 얼굴을 때린 뒤 달아났습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45살의 피해자는 16일 오후 10시경 놀스 코로나에 위치한 103가와 루즈벨트가 역에서 퀸즈행 7번 열차를 타러 계단을 내려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괴한이 나타났고 여성을 성추행하자 그녀는 남성의 가슴을 때렸고 남성은 곧 여성의 얼굴을 가격한 뒤 루즈벨트가 동쪽 방향으로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감시 영상이 촬영된 남성을 쫓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목격된 남성은 30대 히스패닉이며 검은색 머리와 갈색 눈을 가지고 있고 5피트 6인치 정도 되는 키와 140파운드의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 경찰이 브루클린 주택에서 자고 있던 여성을 강간한 남성이 경찰에 자수했다고 밝혔습니다.
38살인 제이슨 레슬리는 1급 강간과 강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찰청장인 제임스 오닐은 그는 신문에서 사진을 보고 변호사와 함께 찾아왔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레슬리는 토요일 오전 10시 35분경 부시익에 위치한 열려있는 24살의 피해자 집으로 침입했고 강간을 시도하던 중에 피해자가 일어나 심하게 저항해 달아났습니다. 피해자는 레슬리가 침입할 당시 다른 사람을 찾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레슬리는 총 13번에 체포된 이력이 있으며 아직 그중 어느 것도 성범죄에 해당되지는 않는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경찰이 수요일 브루클린의 총기 사고와 관련한 범인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화요일 저녁 유니온가 근처 베스포드가에 있는 범인 안토니 플러는 목과 어깨에 경찰이 쏜 총에 맞아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플러의 무기 소지를 확인해 현장에서 체포했다고 말했습니다. 범인은 그가 아직 더 많은 총격 사건에 관련한 혐의를 받고 있지만 아직까지 완전히 기소된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목격자에 따르면 오후 8시경 사건이 발생할 당시 2명의 남성이 논쟁을 벌이고 있었고 곧 7발의 총이 발사됐다고 말했습니다. 총상을 입은 피해자는 킹스카운티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현재 안정적인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이 남성은 이 사건 전에도 플랫부시에 위치한 말티네즈 스트리트가 근처에 위치한 로저스 애비뉴에 있는 한 그룹에게 총을 난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날 사고로 15살 소년을 포함해 4명 전부가 생명을 위협하는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갱단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9살 소년이 브루클린에서 트럭에 치여 부상당했습니다. 경찰은 이 사고가 목요일 오후 3시 30분경 이스트 뉴욕에 위치한 린덴 블루버드와 크레센트 스트리트 사이에서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소식원은 소년이 길을 건널 때 박스 트럭이 그를 쳤다고 전했습니다. 트럭의 운전자는 현장에 남아 있었습니다. 소년은 다행히 생명을 위협받지 않을 정도의 부상을 입었고 브룩데일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주요 단신 이어집니다. 제너럴 모터스 GM이 시동장치 결함 은폐 혐의와 관련해 전국의 50개 주와 벌금 1억 2천만 달러를 내기로 합의했습니다. GM은 차량 중 열사가 시동장치에서 빠지는 결함을 지난 2004년도에 발견했지만 GM 측은 이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안전한 차량으로 홍보 판매했습니다. 기아차 니로가 미국인이 가장 신뢰하는 자동차로 선정됐습니다. 미 소비자 전문지 컨슈머 리포트는 19일 차량 64만 대에서 모은 자료를 바탕으로 연례 만족도 조사를 한 결과 기아차 니로가 1위로 꼽혔다고 밝혔습니다. 컨슈머 리포트는 니로가 뛰어난 연비와 적재 기능이 잘 결합이 된 차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림 대작 사건으로 1심에서 사기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수 조영남 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조 씨는 19일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1심에서는 조 씨의 행위가 그림 구매자들을 속인 것으로 판단하고 조 씨의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다저스가 29년 만에 월드 시리즈에 진출합니다. 다저스는 19일 일리노이주 시카고 리글리 필드에서 열린 2017 메이저리그 내셔널리그 챔피언십 시리즈 5차전에서 시카고 컵스를 11대1로 대파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리즈 전적 4승 1패를 거둔 다저스는 월드 시리즈에 선착해 1988년도 이후 29년 만에 정상을 노리게 됐습니다. 계속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 이어집니다. 네, 오늘 포커스에는 심참여센터 김동석 상임이사님과 함께합니다. 네, 상임이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네. 이사님, 오늘은 트럼프 방한 소식과 관련돼서 좀 여쭐까 합니다. 네, 트럼프 방한 소식이 좀 알려졌는데요. 일정이 나왔습니다. 예, 한국을 방문을 하는데 7일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이 있다면 그 일정인 것 같아요. 그 일수 1박 2일로 정해졌는데 이건 역시 일본에 뒤지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게 지난번에 이 이슈가 나왔을 때 이 시간에 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서 아시아는 첫 순방입니다. 네. 사실은 일본, 한국, 중국을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에이펙이라고 그 베트남에서 주요 정상들 모임에 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 가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첫 아시안 순방을 하는데요.
일본에 먼저 가서 2박 3일 머물고 그 다음에 한국에 1박 2일 합니다. 사실 한국에는 중국과 일본 중간에 있으니까 1박 2일이지만 한국에 체류하는 시간은 31시간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체류하면서 쓸 수 있는 시간은 그렇게 크게 일본이랑 중국 비해서 차이가 안 나는 거죠. 그 다음에 중국도 2박 3일이죠. 일본은 1박 2일 같은 2박 3일이고 중국도 마찬가지인데 한국은 2박 3일 같은 1박 2일이다. 이제 이런 사실 실질적으로는 그래요. 그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을 봐서는. 그런데 대개 보면은 지난주에 워싱턴의 그 국정감사에서 왜 일본은 2박 3일이고 중국 2박 3일인데 한국은 1박 2일이냐 코리아 패싱 아니냐 이런 네네, 논란이 예, 되고 막 그런, 그랬습니다. 네네, 예. 생각이. 사실 그런 게 없는 건 아닙니다. 네. 사실 외교적으로 뭘 잘한다 그래서 그걸 하는 게 아니고 정상이 우선은 자기 일정을 자기가 짜니까 한국보다 일본이 훨씬 편한 거죠. 한국보다 중국의 현안이 더 많은 거고 이런 형편 속에서 그 방문을 하는데 이번 방문의 가장 큰 의미는 국빈 방문이라는 겁니다. 네. 국빈 방문은 한국의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국가 원수로서 한번 오십시오라고 초청을 한 거를 같은 마음을 받아가지고서 미국의 대통령이 초청해 줬으니까 고맙습니다. 나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빈 방문. 이게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국빈 방문하는 예는 정말 없었습니다. 1991년인가 언제에 노태우 대통령 때 아버지 부시 대통령을 초청한 게 돼서 그러고 나서 25년인가 26년 만에 첫 국빈 방문이죠. 이번 방문에서 두 정상이 주고받는 내용들은 이래서 비중이 있고 중요한 거다.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한국을 방문하는 국빈 방문에서 국빈 방문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처신을 할 거다. 이렇게 생각되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네네. 그럼 뭐 말씀 주시는 중에 뭐 이제 드는 좀 궁금증이 그러면은 그 방문 예를 들어서 이제 오바마 대통령도 이제 한국을 방문을 했잖아요. 그럼 그 국빈 방문하고 그냥 일반적인 그 대통령 방문하고는 뭐 어떤 뭐 절차상의 어떤 뭐 특이한 점이 있나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명칭만 그렇게 주어지나요? 내용이 많이 다릅니다. 네. 공식 방문이 있고 일반 방문이 네네. 있고 여러 가지 방문이 있는데 국빈 방문은 양 정상의 마음이 맞아 떨어졌다는 겁니다. 초청했는데 초청에 의한 거죠. 예. 그렇지 않으면은 당신네 어디 가는데 거기 잠깐 들리겠다, 어떻게 가겠다. 여태까지 다 그렇게 해서 오바마 대통령도 그렇게 방문을 했고 아들 부시도 그렇게 했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대통령 초청에 응하는 격식을 갖춘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주요 국가의 정상이 국빈 방문하니까 준비가 많죠. 장병들이 그 군인 의장대 이 예포도 쏴야 되고 그 다음에 가서 또 중요한 거는 한국에 가면 일정 중에 한국 국회 연설을 합니다. 네. 이 연설도 한 23, 4년 만에 처음입니다. 클린턴 대통령 때 한번 연설을 했는데 그리고서 양 국가가 주고받는 내용들이 훨씬 더 비중 있게 기록으로 남기게 되고 굉장히 다르고 이 격이 다르고 그래서 아마 청와대에서 아마 회담을 하고 청와대에서 두 정상이 얘기한 내용을 정리해서 거기서 공동 기자회견도 하고 이렇게 준비하는 거 그렇게 준비할 겁니다 아마. 네, 네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트럼프 대통령은 국회 연설을 어떤 내용을 전할지 혹시 전망을 좀 해볼 수 있을까요? 뭐 지금 한반도와 아시아와 미국 관계를 볼 때는 가장 첨예한 이슈는 북한의 핵 문제입니다. 네네. 북한의 핵이라는 거는 남한이 볼 때는 한국이 볼 때는 구체적인 가장 가까운 위협이죠. 이런 게 있습니다. 옛날에 북한이 핵을 개발해서 가질 때에는 이게 북한 권력이 생존하기 위해서 핵을 무기로 갖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랬는데 최근에 보면은 핵을 이미 거의 갖게 됐으니까 이제는 이게 북한의 권력이 생존하는 것보다 핵을 갖게 되니까 가장 위협적으로 느끼는 건 남쪽은 그렇죠. 저 핵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이제 핵 보유국이 되니까 핵을 갖고 있지 않는 남한을 어떻게 할 거 아닌가 네네. 이런 위협이 오죠. 예, 이게 예, 무슨 예. 적화 통일에 대한 뭐 이런 게 있지 예, 않나. 예, 예. 이런 거를 일반 국민들이 그런 생각이 가질 수도 있고 이런 분위기로 가기 때문에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여의도 국회에 가서 연설을 하면은 하나는 한국 국민들에게 미국이 굳건하게 한국을 지켜주겠다라는 이런 이제 내용의 굳건한 방위 의지를 내보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 북과 한국이 가장 가까이 대치하고 있으니까 미국이 한국 제외하고 북한이랑 뭐를 하고 일본이랑 관계에서 북한이랑 하고 그거가 아니고 무엇보다도 한국과 가장 긴밀한 공조를 가지고 북한과 문제를 풀어나갈 거다. 두 가지 굳건한 방위 의지와 하나는 대북 관련해서 긴밀한 공조, 요 두 가지 내용을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국회는 국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국 여의도 국회에 가서 연설을 할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그렇군요. 뭐 이런 우려가 제가 이제 맞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방한 그 일정에 혹시 북한의 어떤 움직임을 좀 보이지 않나 뭐 이런 우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분명히 예. 정확한 지적이고 우려입니다. 예, 누구나 갖게 예. 되는 게. 그런데 지금을 이 북한 핵을 가지고 미국과의 이런 뭐 말폭탄, 말싸움 이렇게 네네. 위협, 긴장 고조 가운데 보면은 하나 옆으로 분명히 읽을 수 있는 거는 북한이 저러는 거는 분명한 거는 정말 무슨 위협적으로 뭘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북한에서는 미국 보고 우리랑 대화를 하자, 우리랑 뭔가 좀 해보자라고 해서 계속 주는 사인이라고 봅니다. 절반은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만일에 정상이 한국에 가서 회담을 하는데 북한이 어떤 도발 같은 것들을 하면은 이건 구체적인 어떤 그 도전이 되기 때문에 첫 번째 상식적으로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할 때에 북한이 어떤 사인을 보내는 데 있어 가지고서 구체적인 군사적 위협은 도구로 쓸 가능성이 별로 없는 거 아니냐. 이게 이제 전문가 예상이고요. 그렇지만은 북으로 봐서는 여태까지 이 자기들과 뭔가를 하자고 하는 그런 그 제스처 행동에 대해서 미국 쪽에서는 계속해서 그래도 압박 제재 강화라는 걸 썼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 강력한 수단에 어떤 자극을 주려는 시도가 있지 않을까. 이것도 한쪽의 우려이긴 합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미국에서도 우리의 모든 군사적 옵션보다는 외교적인 방식으로 대화로 풀려 그러는 게 앞에 있다라는 거가 훨씬 더 프라이오리티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그걸 알기 때문에 이번에 에이펙 회의에 가면서 한국을 국빈 방문, 공식적으로 국빈 방문하는 트럼프의 방문을 지나게 되면은 어쩌면은 그 미국과 북한 간에 뭔가 물꼬가 트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되는 면도 있고요. 여하튼 간에 트럼프 대통령 아시아 순방 그것도 한국 방문에 있어서는 많은 전문가들의 그 관심이 그렇기 때문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그렇진 않겠지만 네, 도발을 만약에 감행한다면 시나리오가 굉장히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creativemedia.net. 이어지는 순서 환율과 증시입니다. 뉴욕과 뉴저지 지역의 날씨 알아봅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이상으로 10월 20일 금요일에 보내드린 KBTV 뉴스9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KBTV 뉴스9과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주말 되십시오. SBI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